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오픈 AI와 관련되어 있는 개발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파일이 있죠. 여기 보면 firstsample.py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 말고 이번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일명은 sample.py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sample.py라고 하는 이 파일을 만들었는데, 자, 앞으로 뭐 비슷한 걸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mple01.py. 자, 일단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성해 두었던 이 OpenAI의 키를 여기에서 붙여 넣어서 작업할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런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이용을 했더니 단 4줄 만에 이렇게 네이버 홈페이지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죠. 비슷하게 여기서도 오픈 AI가 작업하기 쉽게끔 패키지를 먼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패키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을까요? 자, 먼저 import OpenAI라고 하면 바로 OpenAI와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렇게 사용하시면 바로 오류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저 OpenAI라고 하는 저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여기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죠.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바로 여기 명령창에다가 이렇게 pip install 그리고 openai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요즘 어떤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렇게 패키지 관리해주는 도구들이 있어요. 뭐 C#과 같은 단넷에서는 누겟이라는 이름의 패키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AI 쪽에서는 이렇게 pip 이런 명령도 있고, 그다음에 Node.js에서는 npm 이런 것처럼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관리해주는 명령들이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pip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걸 명령을 주면 우리가 오픈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필요한 것들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것만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설치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해주고 나면 벌써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가볍게 제가 몇 줄 쓰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좀 쓰기 쉬운 방법으로 갈 텐데 더 좋은 방법은 제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픈 AI한테 먼저 키 값을 줘야 되는데요. API 키라고 해서 키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자, API 키 값은 요 위에 우리가 저장돼 있죠. 그렇죠. OpenAI API 키라는 이름으로 먼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OpenAI의 API 키라고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OpenAI 라이브러리의 키 값이 예쁘게 세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OpenAI한테 실제로 어떤 작업을 시켜 볼 텐데요. 여기에서 OpenAI의 컴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언가를 완성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무엇을 완성을 할까요? 자, 보통 우리가 이 언어 모델에서는 무언가를 완성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너의 이름은 하면 홍길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완성해 주고요. 일반적으로 이 컴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건 대화형은 아니고 그냥 묻고 답하고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얘한테 이제 무언가를 생성을 해내라 라고 일단 create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는 사용할 모델을 텍스트 텍스트 대시
다빈치 다시 003이라는 걸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자, 이 오픈 AI 안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가지 언어 모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비교적 큰 텍스트 다빈치 003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프롬프트를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프롬프트는 하고 여기에 우리가 시킬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시킬 거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테스트를 위해서 영어로 하는 거, 테스트를 위해서 영어로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로 해야 토큰이 어떻게 소비가 되는가가 좀 잘 보입니다. 한글로는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영어로 일단은 제가 명령을 한번 줘볼게요. Tell me, 네, 나한테 얘기해줘. 네, 슬로건 for a home security company. 자, 이렇게 명령을 한번 줘봤습니다. 자, 나에게 말해주는데 어떤 집을 지키는 회사의 슬로건을 만들어줘. 뭐 당신의 집을 잘 보호해드리는 1등 보안회사, 뭐 이런 식의 어떤 슬로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롬프트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양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맥스 토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이상 넘어가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네. 이건 너무 길게 나오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토큰이 소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리미트를 걸어주는 거죠. 일단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서는 맥스 토큰을 300으로 줄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네. 템퍼러처. 자, 템퍼러처 하게 되면 이제 온도죠. 그쵸? 이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얘는 굉장히 창의적인 대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0이라고 하면 굉장히 판에 박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을 할 거고, 이 템퍼러처는 0에서 2 사이의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네, 복잡한 뒷단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오픈 AI라는 그 회사의 시스템에 요청을 하고요. 이 내용으로 이 텍스트 다빈치 003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중간에 복잡한 과정들은 바로 이 오픈 AI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 의해서 좀 더 다 추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시키면 여기 있는 프롬프트의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output이라는 명령을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결과를 받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보통 이런 거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웃풋에다가 지금 오픈 AI의 compilation create라고 하는 명령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 안에 프롬프트는 tell me slogan for a home security company 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지고 온 결과를 실제로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출력을 할 때는 프린트 문을 사용을 해서 네, 아웃풋 하게 되면 바로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굉장히 심플한데 뭐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요만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 모델은 이제 곧 없어질 건가 봐요. 그래서 약간의 경고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2024년 네, January 4일 네, 요 모델은 나중에 되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문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오픈 AI의 모델들은 계속해서 버전업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업 될 때마다 오래된 모델들은 하나씩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에서 이런 경고가 나오면 여기 보면 워닝
보면 this model 버전 네, 보면 여기에 보면 네, 2024년 1월 4일 네, January 4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네,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 결과는 텍스트 컴플레이션이고요. 다음에 모델은 텍스트 다빈치 003에 의해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이시스에 보면 실제 내용이 나오는데 결과의 텍스트를 보면 secure your home, secure your place of mind 해서 누가 봐도 보안 회사의 어떤 카피처럼 벌써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인덱스는 0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썼느냐 요거 결과 받아오는데 토큰 양을 얼마나 사용을 했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UCG를 보면 프롬프트 토큰이 8개 그리고 컴플레이션 토큰이 13개에서 토탈 21개의 토큰을 사용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었던 우리가 던진 요거 있죠. Tell me slogan for home security company 요게 총 8개의 토큰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결과 나오는 데는 총 13개의 토큰을 써서 총 21개의 토큰을 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큰 수가 이제 1000개가 넘어가면 1kg 토큰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가격을 살펴봤는데, 자, 어쨌든 지금 전체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포맷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네,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출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제이슨이라고 부릅니다. 제이슨. 그래서 이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자바라든지 뭐 C샵이라든지 이 제이슨 타입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디에 쓰든지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특히 더 쉽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문서의 구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결과를 보면 바깥쪽에 꺽쇠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소들을 보면 warning, ID, object, create, model, choice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네, 요것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secure your home, secure your place of mind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일단은 그러면 초이스만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자, 출력하는 부분 자, 프린트 구문이 지금 여기 삭제가 됐네요. 제가 뭔가 잘못 눌러서 네, 되돌아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요 부분을 고쳐 볼게요. 아웃풋.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프린트 문을 사용을 했죠. 네, 이렇게 프린트 문을 사용을 했고 아웃풋을 출력을 했는데, 자, 다시 여기 있는 이 출력 결과를 보면 여기 계층들 중에서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초이스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점 하시고 다음에 초이스 네, 복수형으로 s까지 이렇게 붙여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 출력 내용 중에서 초이스 부분만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제약을 걸어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자, 어떻습니까? 결과 중에서 이 초이스 부분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여기 있는 이 텍스트 부분만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올라가 보시면 초이스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각진 가로가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각진 가로가 있는데 이렇게 각진 가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 그리고 세 번째는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뭔가 물었을 때 답을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한 3개 정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개가 될 때는 요 초이스 안에 있는 요게 보니까 각진 가로가 있다 라고 하면 0 하면 첫 번째 게 나오고요, 1 하면 두 번째, 2 하면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0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안에 아까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번의 결과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만 이렇게 뽑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안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값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점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이 내용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클리어 명령을 줬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번에 깔끔하게 나왔죠. Secure your home, secure your place of mind,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peace of mind,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결과를 지금 우리가 여기 템퍼러처를 0으로 했으니까, 네, 온도를 0으로 했으니까 거의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 템퍼러처를 2로 조정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2라고 했더니 갑자기 굉장히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secure protecting a range, collective your 뭐 safet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오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 2로 갈 때는 약간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1 정도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번엔 뭐라고 나올까요? 1 정도 하니까 아까하고 거의 똑같은 대답이네요. 안정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로 가면은 얘가 약간 이상해요. 이상한데 보통 한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맞춰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은 와서 일단 기본적인 동작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요 상태의 샘플이 아니라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트림디시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 파이썬의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걸 웹 버전으로 좀 더 미려하게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스트림릿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스트림릿 이렇게 쳐보면 네, 스트림릿이라는 사이트가 바로 나타납니다. 네, streamlit.io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A fast way to build and share data app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고 결과를 공유할 때, 네, 요즘에 아주 주목받고 있는 네,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쓰기 쉽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조금만 해보면 이 스트림릿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이런 회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자, 보통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문서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스트림릿 도큐멘테이션 해서 있는데요. API 레퍼런스, 다음에 앱 갤러리, 다음에 get started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먼저 이 get started 보면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컨셉, 그리고 앱을 만드는 방법, 이런 순서대로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설치하는 방법을 들어가 보면, 네, 설치하는 방법은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파이썬 3.8에서 파이썬 3.11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좋아하는 IDE나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가 있으면 되고, PIP가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구사항이에요. required가 보면 요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요거 설치할 때는 네, 아주 간단하게 명령 하나면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pip install streamlit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먼저 카피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 넣어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명령은 pip install streamlit. 자, 이렇게 한 줄만 하시면 네,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 파이썬 환경에서 이런 pip 이런 것들 사용하다 보면 뭔가 설치 프로그램 다운받고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간단하고 또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 파이썬과 이런 환경에 좀 더 한 발짝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하는 중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약간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네, 바로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이 스트림릿을 이용을 해서 네,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바로 지금 만든 이 간단한 거 tell me slogan for home security company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웹으로 만들 건데, 그 웹으로 만드는 그 인터페이스를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스트림릿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릿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테스트하고 실행을 시킬 때는 네, 명령창에서 스트림릿 이렇게 쓰시고요. 다음에 설치가 잘 되었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때는 여기서 hello라고 하면 네, 바로 뭔가 실행되는 게 보일 거예요. 예, 조금 기다려 보시면 네, 가끔 이렇게 방화벽에서 무엇인가를 네,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는 네, 액세스를 허용해줘야 통신이 원활합니다. 자, 헬로우라고 하자마자 네, Welcome to StreamNet. 요거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모들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스트림릿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런 차트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네,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저도 이 스트림릿을 알게 된 거는 한 최근에 네, 얼마 안 됐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네, 뭐 간단한 프로토타이핑이나 아니면 샘플링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코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지도상에 네,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네, 각각 다른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뭐 완전히 실용적인 어떤 상용 서비스가 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겠다, 이건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간단하게 프로토타이핑 해본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결과물을 네, 적당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정도의 용도로는 네, 아주 훌륭한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 스트림릿을 사용할 때 여기 있는 요건 일단 닫아버리고요.
닫아버리고 다시 여기 돌아와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네, 일단은 설치는 굉장히 수월하게 됐어요. 이렇게 pip install streamlit 이렇게 해서 바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streamlit hello 해서 방금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거 실행시킬 때는 streamlit run my file 파일의 이름 .py라고 하면 이게 바로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메인 컨셉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킬 때는 streamlit 하고 run 하고 파일명 이렇게 주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실행시킬 때 이렇게 뭐 파일 이름 주면 된다. 요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네,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한 요 데모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네, 요거를 일단은 제가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가서 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일 이름은 streamlit 01.py 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방금 우리가 카피해온 그 내용을 붙여 넣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거는 그냥 설명이에요. My first file. Here our first attempt at using data create a tabl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데이터가 여기 보입니다. 첫 번째 칼럼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은 10, 20, 30, 4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지만 이 판다스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쌌고요. 그걸 바로 이렇게 출력하게끔 아래쪽에 df 이렇게 해서 바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이 파일은 streamlit 01.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려고 보는데 여기 지금 터미널이 뭔가 계속 실행 중인 것처럼 보이죠. 네, 아까 우리가 헬로우를 했기 때문에 헬로우가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 중인 상태예요. 이럴 때는 컨트롤하고 C 누르게 되면 네, 바로 컨트롤 C 네, 컨트롤 C가 가끔 안 먹힐 때도 있습니다. 네,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일단은 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를 내렸다가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터미널이 나타나죠.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의 이름이 streamlit 01.p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treamlit run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 streamlit 01.py 이렇게 하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이 바로 실행되고 화면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실행이 됐고 바로 웹상에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벌써 표까지 이렇게 예쁘게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걸 다운받는 거, 다음에 검색하는 거, 네, 그 다음에 풀스크린으로 바꾸는 거, 이런 기능까지 이미 다 들어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실행하고 있는 주소는 localhost 850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어디 뭐 다른 데 인터넷에서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상에서 바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바꿔 볼게요. 조금 더 바꿔보는 네, 요거까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네, 제가 뭘 할 거냐면 네, 여기에서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내용을 바꿨죠. 바꾸고 나서 요거를 네, 저장해서 네, 파일을 다시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나면 다시 여기 있는 요 페이지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페이지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상단에 메뉴가 바뀐 게 보여요. 리런은 뭐냐 하면 네, 다시 여기 파일이 변경되었으니까 네,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실행할 거냐, 아니면 옆에 있는 always rerun 하게 되면 네, 파일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실행할 거냐인데, 자동으로 다시 실행해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내용을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ST, 여기 보면 스트림릿을 S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출력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라 라고 했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뭔가 조금 네, 재밌는 결과를 내보기 위해서 네, 일단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내용을 카피하고요. 똑같이 소스 코드에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게 되면 네, 벌써 내용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 샘플 내용을 보면 자, 랜덤으로 20개의 데이터를 네, 3개짜리로 만드는데요. 첫 번째 컬럼은 A, 두 번째 컬럼은 B, 세 번째 컬럼은 C인데 데이터는 랜덤으로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라인 차트를 그려라.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라인 차트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예쁘게 라인 차트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스트림릿 사용하는 방법 조금 알려드렸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스트림릿을 조금 더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는 여기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스트림릿을 이용해서 방금 만든 이 챗GPT하고 붙여서 웹사이트에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출력하는 거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